피터팬, 제임스 매튜 베리 지음, 정지현 옮김, 김민지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3. 떠나자 어서. 웬디는 달려가서 존과 마이클을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피터팬이 왔어. 우리한테 나는 법을 가르쳐준대. 존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럼 일어날래. 물론 존은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안녕, 나 일어났어. 마이클도 일어났다. 마이클은 날이 선 칼날처럼 완전히 잠에서 깬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피터가 갑자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른 세계에서 나는 소리를 염탐하려는 아이들 특유의 간사함이 묻어났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아니, 모든 게 잘못되었다. 저녁 내내 고통스럽게 지저대던 나나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나나의 침묵뿐이었다. 불 꺼! 숨어! 빨리! 존이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모험 동안 존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명령이었다. 리자가 나나를 붙잡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깜깜하고 조용했다. 천사같이 잠든 새아이가 내는 숨소리도 분명히 들렸다. 사실 아이들은 창문 커튼 뒤에서 실감나게 잠자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리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부엌에서 크리스마스 푸딩을 반죽하고 있었는데 나나의 말도 안 되는 의심 때문에 뺨에 붙은 건포도도 떼지 못한 채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리자는 나나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나를 잠깐이라도 아이들 방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자신이 함께 가서 나나를 감시해야만 했다. 자, 보라고! 의심 많은 개 같으니. 리자는 집 밖으로 쫓겨난 나나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주 잘 자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새 꼬마 천사들은 침대에서 잘 자고 있다고. 저 숨소리를 들어봐. 이때 리자가 너무나 손쉽게 속아 넘어가자 용기가 생긴 마이클이 숨소리를 크게 내는 바람에 들킬 뻔했다. 이것을 눈치챈 나나는 자기를 꽉 움켜잡은 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리자는 둔감했다. 더는 안 돼, 나나. 리자는 완강하게 말하며 나나를 방에서 끌어냈다. 경고하는데 또 지졌다간 파티에 가신 주인님들을 모셔올 줄 알아. 아마 너는 두들겨 맞게 될 거야. 리자는 슬퍼하는 나나를 다시 묶어 놓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나가 더는 짖지 않았을까? 파티에 가 있는 주인님들을 모셔온다고 해서? 그거야말로 나나가 원하는 거였다. 나나는 새 아이가 무사하기만 하다면 맞는 것 따위는 무섭지 않았다. 애석하게도 리자는 다시 푸딩을 만들러 갔다. 리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나나는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마침내 쇠사슬이 끊어지자 나나는 잽싸게 27번지 집의 식당으로 달려가서 아빠를 힘껏 들어 올렸다. 그것은 나나가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다. 그 모습을 본 달링 부부는 즉각 아이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아챘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거리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새 악동들이 창문 커튼 뒤에서 잠자는 숨소리를 낸 때로부터 벌써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10분이면 피터팬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아이들의 방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괜찮아. 존이 숨어있던 커튼 뒤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런데 피터, 넌 정말로 날 수 있어? 피터는 대답 대신 벽난로 선반을 지나 방 안을 빙빙 날아다녔다. 최고다! 존과 마이클이 동시에 소리쳤다. 정말 멋져! 웬디도 외쳤다. 그래, 난 멋져. 난 정말 멋져.
피터가 또다시 잘난 체하기 시작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만큼 쉬워 보였다. 새 아이 역시 바닥에서 그리고 침대에서 날아보려고 했지만 위로 날아오르기는커녕 아래로 떨어질 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존이 무릎을 문지르며 물었다. 존은 무척 현실적인 소년이었다. 정말 멋진 일들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몸이 공중에 뜰 거야. 피터가 설명하며 다시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너무 빠르잖아. 좀 더 천천히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 존이 물었다. 피터는 느리게 나는 모습과 빠르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 이제 알겠어, 누나. 존은 큰 소리쳤지만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아이는 단 1cm도 날지 못했다. 알파벳을 하나도 모르는 피터도 할 줄 아는 일을 말이다. 심지어 마이클조차 몇 단어 정도는 읽을 줄 안다. 물론 피터는 새아이에게 장난을 친 거였다. 사실 요정가루가 몸에 묻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터의 손은 온통 요정가루 범벅이었다. 피터가 요정가루를 새아이에게 조금씩 불어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 이제 어깨를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공중을 날면 돼. 새 아이는 모두 침대 위에 섰고 용감한 마이클이 가장 먼저 날아올랐다. 사실 날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붕 떠오르더니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내가 날았어! 마이클이 공중에 뜬 채로 소리쳤다. 이어서 존도 날아올랐고 욕실 근처에 있는 웬디와 마주쳤다. 아, 정말 멋져! 우와, 신난다! 날 좀 봐! 날 좀 봐! 새 아이는 피터만큼 자유자재로 날지 못했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거나 천장에 머리를 박기도 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정말 최고였다. 피터는 맨 먼저 웬디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팅크가 불같이 화를 내는 바람에 그만둬야만 했다. 새 아이는 계속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 안을 빙빙 날았다. 웬디는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있잖아, 우리 밖으로 나가보자. 존이 외쳤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꿰어내려는 피터의 목적이기도 했다. 마이클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1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웬디는 주저했다. 인어들을 볼 수 있다니까? 피터가 다시 웬디를 꼬드겼다. 그리고 해적들도 있어. 해적들이라고? 지금 당장 나가자! 존이 주일나들이 모자를 집어들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 달링 부부가 나나와 함께 27번지에서 서둘러 돌아오고 있었다. 길 한복판으로 달려나간 그들은 아이들 방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방 안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만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잠옷을 입은 새아이가 바닥이 아니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이 그림자로 비친 것이다. 아, 그림자는 3개가 아니라 4개였다. 달링 부부는 몸을 떨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달링 씨가 위층으로 재빨리 달려가려고 하자 달링 부인이 조용히 가라고 손짓했다. 달링 부인은 두근거리는 심장마저 조용히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과연 달링 부부는 제때에 아이들 방에 도착했을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이리라. 하지만 그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작은 별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달링 부부는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별들은 또다시 입김을 불어 창문을 활짝 열었고 가장 작은 꼬마 별이 외쳤다. 조심해, 피터! 피터는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와! 피터는 다급하게 외치더니 곧바로 밤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존과 마이클, 웬디도 그 뒤를 따라갔다. 달링 부부와 나나가 아이들 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었다. 새들은 이미 날아가고 없었다.